새벽에 여성 시신이 든 가방을 버리고 사라진 남자. 인근에 사는 40대 이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6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노숙자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여성 홈리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참혹했던 죽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기 혹시 그 3년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알았어요? 아니 난 처음 들어보네. 또 여기서 그렇게 죽었으면 내가 알지요. 그래 그 토백인데 그럼 뭐. 죽음조차 기억되지 않는 존재. 그것이 홈리스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기차 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마다 홈리스들이 자리를 선점합니다. 그런데 기차도 끊긴 역사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바람도 쐴게 미쳐서 좀 나와서 자고 들어간다. 춥잖아요. 춥잖아요, 여기. 그래서 쪄 입고 나와갖고 추울 때는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주무시지 왜?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안 먹었어요. 그거 저거 뭐야? 저 붕어빵인가 그거 천원어치 사서. 집보다 노숙을 선택할 만큼 할머니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은 언제든 홈리스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유엔의 홈리스 기준에 보면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홈리스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포괄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이제 여성 홈리스들이 많을 거예요. 모든 경제 구조가 남성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거리로 그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순간 갈 곳이 없는 거죠. 무언가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울역 광장에 나타난 여성. 그런데 얼굴이 왠지 낯익습니다. EBS 13채널. 맞아. 아 정말 창피하다. 왜 잘 나오셨는데? 아니 제가 지금도 떼꾸정물 흘리지만 좀 이렇게 좀 길게 나오게 해주고 얼굴도 자세히 피부 안 나오게 해주고. 노래 부르는 걸 찍어야 되는데. 그녀는 아니, 그날 여기 지난해 여기 7월 찍은 거. 다큐 시선을 통해 소개됐던 여성 홈리스 이수정 씨입니다. 당시에도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잘 곳을 찾아 헤매 다녔는데요. 돌아오면서 교대로 그 사이 부피가 더 커진 비닐봉지. 밖으로 뛰어야 되고. 여전히 그녀는 도저히 뭐 거리를 방황하고 할수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왜 뭐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아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다 지금 거기 마트 거기 보관함에다 놓아놓고 왔는데 캐리어 하나 큰 거. 네. 근데 캐리어는 길에서 갑자기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그걸 벌리고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길에 있는 오물 다 묻고 그래서 수시로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직하는 분 만나서 들기도 편하고 쉽게 오염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떠돌이 생활엔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짐의 무게가 상당히 보이죠? 든다기보다 끌어야 될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비닐봉지. 그 안이 궁금한데요. 그 봉투 안에 뭐 들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제 자존심이에요. 봉투 안에 있는 거. 예.
그래서 그녀의 자존심이라 보여줄 순 없지만 힌트는 살짝 주실 수 있다는데요. 혈관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팬티, 양말, 물티슈가 좀 많아요. 저는 순간순간 물티슈 닦아요. 예. 또 가글 같은 거. 가글로 입만 닦는 거 아니에요. 발도 닦을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을 들고 그녀가 잠을 청한 곳은 서울역 광장입니다. 비를 들맞으려고요. 얘를 뚜껑 삼아가지고 여기였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곳이 명당짜리라는데요. 고가도로를 지붕 삼아 땅을 침대 삼아 그렇게 10년을 서울역 홈리스 생활을 했습니다. 헌 캐리어 추려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 쫙 담장처럼 이렇게 신문 다 거기다 모아갖고 이제 무게를 지키려고 박스를 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머리머리 썩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세워 간이용 움막을 만들어 생활했다는 수정 씨. 우리 강아지 옆에 하지만 거리의 냉혹한 추위와 비바람을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비 올 때는 그래도 비가 양쪽에서 다 들이쳐갖고 우산을 썼어요. 우산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밑에다 스티로폴 깔았어요. 맨 밑에 스티로폴. 이 거리에서의 삶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닙니다. 저 차 한 번씩 할 때마다 머리가 울려요. 네. 여기 잠들면 머리가 덩덩덩덩 울려요. 아스팔트 위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하는 극한의 삶.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수정 씨는 손가락 마비 증상과 관절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손가락은 거기 휴지는 왜 낀 거예요? 아 제가 이쪽 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구부러지면 피기 힘들어요. 이게 어느 순간 와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 요법 이렇게 좀 지금은 좀 괜찮은데 구름 끼고 비 오기 전에 더 심해요. 이게 엄청 아프면서 뛰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아파. 문제는 손가락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모습이 어딘지 불편해 보이는 수정 씨.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걸음걸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무릎이 퇴행성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키가 5cm가 줄더라고요. 1m 59였는데 55가 되더라고요. 이게 오래됐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험난한 노숙 생활. 그런데 수정 씨는 어쩌다 홈리스가 된 걸까요?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면 길바닥에 나오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도미노 게임처럼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액의 부동산 사기를 당한 그녀는 이후 식당 일에 폐지까지 주었지만 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가 빵꾸 날 정도로 제일 큰 리어카를. 그래도 돈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죽어라 하면은 뭐가 되겠지. 죽어라 해보자. 근데 한겨울 동상만 걸리고 골병 만들었지? 밥도 새끼는커녕 한 끼 먹고 돈을 모아도 겨우 내 동상 걸면서 밥 한 끼 먹고 모은 게 돈이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 한 달에? 아니요, 겨우내. 홈리스들에겐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거리로 나오기까지 분명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연약한 여성이 거리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해만 지면 무서워. 오늘 밤은 어떻게 견디나. 특히 비가 오는 것도 무섭고 날씨 추워질 때 밤을 어떻게 보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둠은 그녀에겐 두려운 시간입니다. 우연일까요? 비닐봉지 하나가 그녀를 쫓아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이 비닐봉지가 매일 잘 곳을 찾는 그녀의 산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거리로 내몰린 여성 홈리스들.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처럼 도심 속 그녀들은 존재를 숨기며 살아갑니다. 밤이 되자 수정 씨가 캐리어까지 끌고선 이동을 합니다. 서울역을 벗어난 건데요. 이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24시간 버거집이요. 오늘 거기서 주무실 거예요? 네. 이거 다 들고 지하철 타고 하면 힘드시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매일 밤만 되면 이렇게 대이동을 한다는데요. 24시간 문을 여는 이곳은 그나마 거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메뉴는 늘 똑같습니다. 감자튀김 하나에 음료수 한 잔. 이것이 오늘 첫 끼이자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실 이곳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많이 당했어요. 경찰 불려서 모욕당하고 경찰 불려서 범죄 끌고 나가도 돼요. 영업방, 조는 게 영업방이에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오늘도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무심코 지나던 거리가 이젠 달라 보입니다. 여기 어디선가를 제가 잔다면요? 우선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춥잖아요. 그리고 왠지 야외에선 좀 위험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거리를 18살의 로라는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거리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못 먹거나 한 끼 먹거나 아니면은 많아봤자 두 끼. 그러니까 진짜 배고플 때 한 번 먹으니까 불규칙할 때가 좀 많죠.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는 어쩌다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된 걸까요? 아빠는 학대세, 엄마는 방치. 아버지가 좀 심하게 때리고 그러셨어요? 뭐 못 박힌 강목이라던가 뭐 골프채라던가 뭐 이런 거. 부모로부터 로라는 매일 학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집은 벗어났지만 맨몸으로 나선 거리 생활은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되게 힘드니까 단체로 뭐 물건을 훔치러 간다라던가, 물론 훔치면 안 되긴 하지만 가방 이렇게 앞에다가 메고 컵라면 슬쩍 이 정도는 해봤어요. 당장의 허기를 해결해도 로라에게 닥친 더 큰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안전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 문이 열린 건물들을 찾아다녔죠. 바로 이 계단이 로라의 첫 잠자리였다는데요. 불안한 아이에게 이곳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집에서 이런 식으로 왜 여기서 자니 이러면은 이 집에 친구 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린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왔지만 또다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된 아이. 이런 청소년들에겐 유혹의 손길도 쉽게 다가옵니다.
당장의 잘 곳을 구하기 위해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거리에 나온 일부 청소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친구 얘긴데 그냥 모텔 같은데 그냥 방 잡아서 막 그냥 핸드폰 어플 같은 데서 할 사람? 내가 성인인 척하고서 자기가 성인인 척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로라는 다행히 한 청소년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보호시설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정 내 폭력에서 벗어나도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지금도 위험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픔에 대한 경지는 누구나 잴 수 없다. 그러니까 아픈 건 똑같지만 누가 더 아프다는 건 잴 수가 없는 것 같아. 크기를 잴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외면과 방치 속에 그녀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홈리스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누군가 얻어온 라면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한 젓가락 정도의 적은 양이지만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걔들이 도망가 버린 차. 이제 1년 좀 넘었어. 1년. 막내. 1년. 막내. 집안 저기 상공동에 상공동. 저는 23년 차예요. 23년 되셨고. 여기 선생님 얼마나 되셨어요? 2005년도야. 2005년도? 여기서는 이 형이 이 형이 이제 임대 출신이고 법학과 출신도 있어. 법학과 출신 한 명 있고 이 형이 경찰 행정과 그리고 이 형 잘 살았고 그 누구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많아 여기 하여튼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야 편하니까. 형, 이 누나가 옛날 잘했어. 공부? 그래, 공부 잘하면 지금 머리가 나사 풀렸는데. 그래요. 나사가 풀렸는데 뭘? 아니 선생님 옛날에 공부 잘하셨어요? 이하에 따라왔지? 똑똑한 여자예요.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좀 약간 마탱이 가서 마탱이 가서 그렇지. 도망가려고. 나 나오지 마. 내가 도망갈게요. 나와 아주 개털대지 마고 또. 맞아 나오면 저거는 다들 뺏겨. 아니 선생님 여기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다 남자예요. 80% 남자예요. 80%가 남자예요. 다 90% 남자들만 있어요.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전국 노숙인의 약 60%가 모인다는 서울역에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여성 홈리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성폭행. 사는 줄 알았지. 본 적도 있어요? 네 봤어요.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위에도 있었어요. 여기 공사했었잖아요. 공사 전에도 있었고 여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 여자 다 뺐어. 시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여자 뺐어. 이야기를 듣던 한 홈리스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입니다. 외모만 봐서는 성별을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데요. 차고 가면 안 되지. 사실 여성입니다. 항상 몸집보다 큰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닌다는데요. 헤어스타일까지도 군인처럼 짧게 잘랐습니다. 머리를 왜 그렇게 짧게 자르는 거예요?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럼 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요? 아니 여자면 건드리잖아요. 거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추행하는 것처럼 다리를 쓰다듬거나 내 가슴을 쓰다듬거나 했었어요. 그러면 잠자기가 힘들었겠네요. 불안해서. 예. 잠 아예 포기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여성이 견디기엔 힘든 노숙 생활. 별이 씨는 2년 전 이곳 서울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인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쉽게 터놓지 못하고 지내는데요. 별이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사회복지사인 박연화 상담사입니다. 아재 갖고 하면 안 된 것 같았어. 만나자마자 밀린 수다를 쏟아내는 두 사람. 할 이야기가 쌓였나 봅니다. 별이 씨는 그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음 놓고 올 때가 없어, 사실. 마음 놓고 올 때가? 울면은 시원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해. 나 이빨 없는 거 봐. 거기에서 다 맞은 거야. 맞아서 없어진 거구나. 별이 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는 언제 때렸어요? 남편이? 아이 코뼈 부러뜨 2학년 때.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아니야. 또 그럴 것 같아, 애가. 또 그렇게 때리고 응. 아이를. 이쁘지? 본인이 봐도. 결국 아들은 안 이뻐?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매일 아들 사진을 꺼내보며 그리움을 달랜다는 별이 씨.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큽니다. 아들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언제쯤 아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매일 그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성들이 거리에 홈리스가 되는 이유는 남성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 홈리스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가 원인이지만 여성은 이혼과 가정폭력 등 가정 내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얼마 전 별이 씨는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잘 곳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노숙 생활의 습관은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리정돈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옷가지들과 물건들. 집안은 금세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는데요. 없는데. 사실 지적 장애가 있는 별이 씨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불편해요. 우리 집인데 되게 불편해요. 아, 여기가 별이 씨 집인데도 좀 마음이 불편해요? 예. 왜 그럴까요? 약간 정이 안 간다고나 할까? 집에? 예. 하루 온종일 있어도 대화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생활. 이곳에서 별이 씨는 다시 외로움이라는 녀석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한 친구는 선물로 받은 곰인형 뿐입니다. 동생이 선물로 줬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녕.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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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집을 두고 매일 서울역으로 향하는 이유도 이 외로움 때문일까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녀는 여전히 홈리스입니다. 터미널역을 찾은 박연화 상담가. 그녀는 수년째 여성 홈리스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난번에 이거 발이 부어 있었는데 오늘 어때? 한 번만 보자. 내가 발 상태만 한번 볼게. 발 여기 부어 있는 거 한 번만 볼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스컷 때도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네, 괜찮아요. 언니 우리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봐요. 네.
3년째 대합실 의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여성은 한사코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여성들 대부분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 상담치료 접근이 힘듭니다. 이쁘다 화장 그렇게 하시니까. 화장품 냄새를 풍겨야 되거든. 세수도 안 하고 몸도 못 씻고 그러니까 냄새 화장품 이거 안 바르면 냄새 안 나. 나쁜 냄새 나잖아. 화장품 냄새를 풍겨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어.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1년 야, 여자야 여자. 1년 이상 목욕 못하고 막 돌아온다 사람이. 왜 1년 이상 목욕을 못해? 내가 집이 나와 있으니까. 어느 일이 갈 거예요. 어디로 가? 집이 두 채고, 서울에 집이 두 채고, 방이 한 채고, 방에 또 집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져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오늘 가져오는 걸로. 우리 집은 다 포항도 있고 서울도 있고 이랬어요. 횡설수설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그녀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듯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상당수의 여성 홈리스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오셨어요. 본인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이미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마음은 그냥 뭐 굉장히 자존감이라든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뭔가를 다시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엔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여성부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도 보입니다. 대낮에도 이곳에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자리가 벌어지자 한 남성이 여성 홈리스에게 다가옵니다. 뭐하기 슬퍼. 모르겠어요. 괴로워. 응, 괴롭고 슬프고. 신세 한탄을 하는 여성. 이때 남성이 즉석 만남을 제안합니다. 나와 같이 할까? 오빠가 같이 잘 됐으면. 아니 저기 오빠 못 들리잖아. 조금 있다가 나 파란 선거하고 침 맞아야 돼. 여성이 대화를 회피하며 거절하는데요. 혼자 자니까. 하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봐 그러면. 아니요 전화 없어요. 그 전화번호 하나 적어봐. 수급자라 전화. 막걸리지 막걸리.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남성들의 제안에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 홈리스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